이번 시간에는 지도에서 각 좌표 데이터를 좀 더 명확하게 인식을 하기 위한 라벨을 입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A, B, C라고 적혀 있는 이 아이콘이 라벨을 설정할 수 있는 아이콘인데요. 원하시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라벨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마 No 라벨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여기에서 Show Label for this layer 라는 것을 클릭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라벨 width 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라벨로 노출될 필드를 이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브랜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브랜드. 그리고 이거는 그 라벨을 텍스트 이제 스타일인데요. 뭐 굴림으로 할지 아니면 특정 다른 폰트로 하실지, 그 다음에 사이즈는 어떻게 하실지, 색은 어떻게 하실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브랜드로 해서 한번 라벨 달린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용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등 해서 각 좌표의 브랜드 필드 값을 라벨로 띄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래도 지도하고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서 지금 그랜드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이제 글자를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시 라벨 들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텍스트 서식을 좀 손을 봐야 되는데요. 참고로 여기에서 텍스트에 대한 어떤 서식을 바꾸면은 자동으로 여기에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일단 배경색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뒤에 어느 정도의 배경색으로 테스트를 할 것인지 이제 그 색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하얀색으로 하셔도 이제 문제는 없으시고요. 본인이 그냥 대략적으로 배경에서 주로 쓰이는 색을 대략적으로 이제 지정을 하시고 테스트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크기를 먼저 키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숫자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여기에 샘플 값이 바뀌는 걸 알 수 있고요. 샘플 텍스트 역시 이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브랜드 중에 하나인 홈플러스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건 실제로 지도에서 똑같이 보일 예정이고요. 일단 폰트는 아무거나 그냥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나눔 코딩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10 정도, 색은 그대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뚜렷하게 이제 보이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 여기 보시는 텍스트 버퍼입니다. 텍스트 버퍼라고 해서 이 글씨 주변에 일단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테두리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이것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독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와 다르게 글씨와 텍스트 버퍼만 입혔는데도 확실하게 이게 이마트 홈플러스이구나 라고 눈에 띄게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혹시 이렇게 해도 잘 구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그림자를 넣어 주시면은 정말로 가독성이 뛰어난데요. 기본 뭐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안 해주셔도 기본 그림자가 적용이 돼서 보시다시피 지금 아까보다 뒤에 그림자가 들어감으로써 좀 더 입체감이 있고 딱 하나하나 뚜렷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신 단점이 있다면은 어, 지도 전반적으로 이제 입체감이 생기다 보니까는 눈이 좀 피곤해지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림자를 없애시고 버퍼만으로도 충분히 가독성 있는
라벨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필드 값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좀 복잡한 라벨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속성 테이블 한번 봐보시면은 지금은 이 브랜드 필드의 값들만 지금 라벨로 표시되겠는데요. 이것 말고 지금 브랜드의 킴스 클럽 마트, 그 다음에 지점의 가양점이 라벨에 동시에 한번 보이도록 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시 라벨 메뉴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처음에 라벨 위스 브랜드 필드 값으로 하게 했는데요. 옆에 보시면 여기 3의 거꾸로 된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표현식을 만드는 버튼인데요. 이걸 누르셔서 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이제 브랜드를 해서 브랜드가 이제 자동으로 적힌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걸 먼저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합칠 거기 때문에 concat 함수로 한번 써볼 텐데요. concat 브랜드 심표하시고 그 다음에 지점 갈로를 닫아보겠습니다. 그럼 밑에 이제 출력 미리 보기에서 예시 하나가 있는데 코스트코 상품점 이렇게 해서 합쳐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슬러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은 표현식 이렇게 이제 입력 창에서 큰 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필드 값들을 이제 입력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문자열 흔히 뭐 글씨 같은 것들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로 감싸고 지금 일반 필드의 이름이 아닌 것은 이 작은 따옴표로 감쌌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슬러시 지점 밑에 보시면 똑같이 이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필요하시다면은 여기 이제 띄어쓰기를 하셔서 구분을 이렇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하시면은 여기 홈플러스 월드컵점, 이마트 수색점, 이마트 은평점 이런 식으로 브랜드명과 그 다음에 지점명이 한 라벨에 모두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규칙에 따라 라벨링을 달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라벨 버튼 누르시고 이때까지는 Show Label for this layer를 이용하셨다면 이제 룰 베이스 라벨링이라서 규칙 기반 라벨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걸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먼저 이제 규칙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홈플러스 슬러시 그 다음에 지점명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모든 이제 데이터들은 일반 브랜드명만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플러스만 브랜드 슬러시 지점명을 해주는 규칙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자 필터는 브랜드 값치는 그래서 일단 모든 고유값을 불러서 홈플러스 브랜드 값이 홈플러스일 경우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테스트하면 15개체가 있다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브랜드가 홈플러스일 경우 여기 라벨을 표현식을 누르시고 문자열 concat 필드 값은 브랜드 쉼표하시고
작은 따옴표로 슬러시 하나, 그리고 다시 쉼표,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지점을 하시고 가로를 닫으시면은 밑에 코스트코 슬러시 성본점이라고 샘플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확인을 하시고 역시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텍스트 버퍼를 그려볼 거고요. 크기 역시 1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일단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홈플러스만 이제 홈플러스 슬러시 신도림점 해서 브랜드 지점명이 라벨링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홈플러스가 아닌 나머지 모든 자료들은 브랜드명만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라벨 누르시고 규칙을 이제 하나 더 추가할 텐데요. 이거는 나머지 매장. 그래서 필터는 이번에는 not이라는 걸 한번 써볼 텐데요. 자, 일단 먼저 브랜드는 플러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연산자를 누르시고 not을 이제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맨 앞에 수직 맨 앞에 not 브랜드는 홈플러스. 이 말은 브랜드의 값이 홈플러스가 아닌 모든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확인을 누르시고 테스트 하면은 84개의 객체를 반환한다고 돼 있고, 자, 이번에는 그냥 브랜드만 해보겠습니다. 폰트 역시 10으로 버퍼를 그려보겠습니다. 확인하면은 이제 규칙 지금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는 브랜드가 홈플러스일 경우, 하나는 브랜드가 홈플러스가 아닐 경우 해서 지금 두 개의 규칙이 있고,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하나는 브랜드 슬러시 지점, 하나는 그냥 브랜드 값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홈플러스의 데이터는 브랜드 슬러시 지점이 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 데이터들은 브랜드 값만으로 이제 라벨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문자열로 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표현식 창에서 숫자를 계산한다, 서로 다른 숫자를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고도를 표시해 준다든가 등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라벨링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신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해보시면은 정말 딱 필요한 자료만 딱 눈앞에서 가독성 있게 보여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